이번 강의에서는 템플릿 엔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템플릿이라는 건 어떤 틀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이트를 사용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형태는 똑같은데 내가 클릭할 때마다 중간 내용이 바뀌는 그런 사이트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사이트들이 그렇겠죠. 이렇게 사용자 동작, 즉 요청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콘텐츠를 동적인 콘텐츠라고 합니다. 이 동적인 콘텐츠를 보여주려면 템플릿 엔진이 필요해요. 템플릿 엔진은 템플릿 파일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템플릿 파일에다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Node.js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 엔진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EJS라는 엔진을 사용해 볼 거예요. 앞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EJS라는 뷰 엔진, 그러니까 뷰 엔진이 바로 템플릿 엔진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EJS라는 엔진을 사용하겠다라고 애플리케이션 코드 app.js에서 지정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템플릿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도 views라는 속성을 통해서 그 폴더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EJS라는 템플릿 엔진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템플릿 엔진도 패키지 형태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터미널 창을 열고요. 이렇게 입력해서 EJS 패키지를 설치해 줍니다. 네, 설치가 끝났죠. 그럼 애플리케이션에서 EJS라는 템플릿 엔진을 사용하겠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app.js 파일을 열고요. 자, 앱이라는 서버를 만드는 코드 다음에다가 app.set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내가 사용할 템플릿 엔진이 무엇이고 그 템플릿 파일들이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EJS 엔진을 사용하기 위한 세팅을 해줬습니다. 자, 정해놓고요. 템플릿 파일들이 views라는 폴더에 저장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폴더도 만들어줘야 돼요. 작업 폴더의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폴더 선택한 후에 views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 views 폴더에다가 템플릿 파일들을 저장하게 될 거예요. EJS라는 템플릿 파일은요, HTML이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즉,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웹문서랑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HTML이나 CSS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면 활용하기 쉬우실 거예요. 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미리 HTML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 먼저 해보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만들었던 컨트롤러 함수 중에서 get all context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얘가 하는 일은 콘텍스트 경로로 요청을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와서 화면에 보여줄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걸 못 만들고 있지만 이제 이 템플릿 파일을 이용을 해서 그걸 보여주도록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less.send 해서 컨텍스트 내용을 그대로 웹브라우저 화면에 보여줬지만 이제 이 부분을 템플릿 파일을 보여주도록 바꿔줄 거예요. 제공하는 실습 파일에 보시면 assets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개의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get all.html이 전체 연락처를 보여주는 웹문서예요. 이 코드를 이용을 해서 EJS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코드를 모두 다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얘를 템플릿으로 만들 거니까 views 폴더로 가서 오른쪽 클릭한 후에 새 파일 get all.ejs라는 파일로 저장해 주십시오. EJS 엔진을 사용한 템플릿 파일은 확장자가 EJS예요. 새로 만들어진 파일에
방금 복사한 코드를 다 붙여주세요. 네, 들어왔죠? 지금은 그냥 순수한 웹 문서 상태지만 이 상태로 그냥 저장을 해 볼게요. 이렇게 템플릿 파일이 만들어졌다라면 컨트롤러 함수에서 이 템플릿 파일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로 가보면요. get all contacts에서 이 전체 연락처 보여주는 부분을 방금 만들어 놓은 EJS 파일을 표시하도록 바꿔주겠습니다. 템플릿 파일을 표시할 때는 res.render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괄호 안에 템플릿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방금 전에 getall.ejs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getall.ejs 파일을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이때 .ejs는 생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getall.ejs 파일을 화면에 그려줘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 getall contacts는 언제 실행되는 거죠? 컨택트 경로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실행되는 거예요. 저장을 하고 서버가 실행 중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브라우저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창에서 localhost 3000번 그리고 컨택트 경로로 요청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과 텍스트가 표시가 돼요. getall.ejs 파일에는 아이콘 하나랑 텍스트만 있었거든요. 네, 그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만들어 본 거는 텍스트와 아이콘 하나만 있는 정적인 페이지를 표시하는 방법이었는데 EJS 엔진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값을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변화시켜서 보여주고 싶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EJS 엔진을 사용할 때 변수 값을 어떻게 템플릿 파일한테 넘기는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값을 넘겨줄 때는요. 아까 res.render라는 함수에서 EJS 파일 지정을 해줬었죠.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넘겨줄 변수를 지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res.render 하고 괄호 안에 getAll 첫 번째 나온 인자는 어떤 EJS 파일을 사용할 건지 템플릿 파일을 지정을 해준 거고요. 두 번째 인자는 이제 중괄호로 묶여 있는 부분인데 헤딩이라는 변수에다가 유저 리스트라는 값을 담아서 넘겨줘 라는 뜻입니다. 이때 EJS 파일에서는 자료를 넘겨 받겠죠. 그래서 그 자료가 들어갈 위치에 여기다가 그 변수 헤딩이라는 변수 넣어줘 라고 표시를 해두어야만 그 자리에 값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시하는 걸 이제 EJS 태그라고 하는데요. EJS 태그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세 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어떤 변수를 넣고 싶으면 이 % 표시 뒤에 equal이 들어가고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고 싶으면 % 표시 들어가고요. HTML 코드를 넣고 싶으면 % 표시 뒤에다가 하이픈 줄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코딩하면서 설명을 해 볼게요. 방금 수정했던 getAll contacts라는 함수에서는 getAll이라는 템플릿 파일을 표시하도록 했어요. 아직 변수 값이 넘어간 게 없습니다. 이제 변수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ontact는 DB에서 가져온 값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임의대로 한번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네, user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얘는 배열 형태고요. 그 안에 두 개의 사용자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ers를 넘겨주고 싶어요. 어디로? 템플릿 파일한테. 템플릿 파일한테 넘겨줘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템플릿 파일 getAll.ejs에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 렌더 함수 안에 중괄호로 묶어서 넘겨줄 변수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현재 이 users라는 변수의 값을 똑같이 users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넘겨주고 싶어. 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작성한 사용자 정보를
템플릿 파일한테 유저스란 이름으로 넘겨주고 싶어 라고 지정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는 완성이 됐고요. 이제 템플릿 파일에서 넘겨받은 유저스 정보를 화면에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EJS 태그입니다. 컨트롤러에게 넘겨받은 유저스라는 변수에는 배열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그 배열 안에 자료가 뭐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1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때그때 요청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텐데, 배열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하려면 for each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잠깐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 users라는 배열을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해줘. 그래서 사용하는 게 for each문이에요. 그럼 이 users 안에 있는 각각의 자료를 우리는 흔히 user라는 단수명으로 받게 되고요. 처리해야 될 명령은 이렇게 중괄호로 묶게 됩니다. 이게 for each문의 기본 형태예요. 그럼 이 유저를 받아서 뭘 할 거냐? 유저 네임을 화면에 표시할 수도 있고요. 유저 이메일을 화면에 표시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필요한 명령들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for each문을 사용을 할 건데, 이 템플릿 안에서 HTML 태그 중간에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원래 웹문서라면은 여기를 스크립트 태그로 묶어주고 나서 그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겠지만 EJS 파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EJS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users 변수를 받았으니까 이 for each문을 사용을 할 거예요. EJS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작성을 할 때는 이렇게 꺽쇠괄호와 퍼센테이지를 사용을 합니다. users를 받아서 for each문을 쓸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유저라는 각각의 자료들을 이렇게 처리를 해줘 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리기 때문에 요 뒤에도 자바스크립트 코드라는 표시를 붙여주고요. 여기도 표시를 붙여줍니다. 네, 그래서 요 안에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유저스 안에 자료가 여러 개라서 제가 이거를 목록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불러오는 이 유저의 이름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러 개의 자료니까 하나하나가 li 태그가 되겠죠. 여기 첫 번째 자료의 이름, 또 li는 두 번째 자료의 이름. 요 li 태그 붙는 것도 이 for each와 함께 동작하기 때문에 한 번만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 뭘 표시할 거냐면 유저의 이름을 표시해 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user.name 하면 될까요? EJS 태그에서 변수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equal 그리고 변수의 끝나는 부분에 % 닫기, 이렇게 해야 이 자리에 변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코드가 처음엔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태그와 자바스크립트 코드 작성하는 거를 좀 알고 계시다면 몇 번 연습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웹브라우저로 가서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네, users 밑에 킴과 e가 나옵니다. 이 킴과 e는 뭐였었죠? 컨트롤러에서 제가 넘겨준 users라는 배열에 첫 번째 사용자 이름과 두 번째 사용자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름뿐만 아니라 뭐 이메일 주소도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삽입할 때는 이 태그를 쓰고 변수 이름을 삽입할 때는 이 태그를 쓴다. 이것만 잊지 말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뷰 엔진을 사용을 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정적인 파일들을 어떻게 어느 위치에 갖다 놓고 링크해서 사용할 것인가 입니다. 그러니까 동적인 콘텐츠가 필요한 문서는 EJS 파일로 넣어주면 되는데, 그 문서에 연결된 CSS 파일이나 뭐 JS 파일, 이미지 이런 것들은 한번 서버에 올려놓으면 그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값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정적인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 정적인 파일들은 따로 폴더에 모아놓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폴더 이름은 여러분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대부분 퍼블릭이라는 폴더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퍼블릭 폴더에 정적인 파일들이 다 있어 라고 app.js에서 다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볼 이 연락처 관리 앱에서는요, 지금 CSS 파일 하나만 필요해요. 딴 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있거나 뭐 JS 파일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 스타일 정보만 정적인 폴더로 옮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작업 폴더의 빈 공간을 오른쪽 클릭해서 새 폴더, 정적인 파일을 저장할 퍼블릭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 폴더 안에는 CSS나 JS나 이미지 같은 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우린 지금 CSS만 갖고 있기 때문에 Assets라는 폴더 밑에 있는 CSS 폴더를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해 주세요. 폴더째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릭을 다시 퍼블릭 폴더를 오른쪽 클릭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퍼블릭 폴더 안에 CSS 폴더 안에 style.css가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 또 JS가 필요하다 그러면 새 폴더 만들어서 JS 해가지고 여기다 JS 파일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미지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다시 이미지들을 넣어주면 되죠. 네, 우리는 여기서 그냥 CSS만 필요하기 때문에 CSS 폴더를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정적인 파일들을 저장할 퍼블릭 폴더를 만들었다면 이제 애플리케이션한테도 그 역할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app.js 파일에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뷰 엔진 설정한 코드 바로 밑에요. app.use 뭘 사용을 할 거냐면 익스프레스에서 스태틱을 지정을 해줄 겁니다. 자, 정적인 파일이 어디 있다고요? 네, public이라는 폴더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부터 템플릿 파일에서 사용하는 CSS나 JS나 이미지들을 이 퍼블릭 폴더를 뒤져서 꺼내가게 돼요. 템플릿 파일을 만들고 난 후에는 정적인 파일들의 위치까지도 같이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